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기를 맞아 재벌 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모양새입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의지를 거듭 드러낸 데 이어 국세청도 대기업 소유 공익재단의 전방위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기의 지향점으로 적폐청산과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심의 이익 편중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대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6,778억 달러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4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국세청은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나 계열사 지배력 확대를 위한 꼼수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 소유 공익재단을 조사 검증해 일부 위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공익재단 200여 곳을 조사하고 내년에는 중견기업 재단까지 조사를 확대합니다.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국은 결단의 문제예요.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갑을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도 최근 입법 예고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기조 속에 재벌개혁을 통한 문재인 정부 2기의 공정경제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효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말까지 대기업 소유의 공익법인 200여 곳을 대상으로 탈세 등 부당행위를 검증합니다. 현재까지 계열사 주식을 초과 보유하거나 본래 목적 이외로 출자금을 사용하는 등 탈루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연말까지 대기업 소유의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검증을 전방위로 확대합니다. 검증 대상은 모두 200여 곳.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또다시 강조한 데 발맞춰 내년에는 이보다 작은 규모의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도 확대 실시됩니다. 법인 자금이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계열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 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의 검증 결과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세법상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기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현재까지 탈루한 세금을 추징한 곳만 36곳에 달합니다. 한 대기업 소유의 문화재단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기념관 건립을 가장해 사주 일가가 사용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출연받은 자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꼼수에 국세청은 30여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세법상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물론 주식 보유 한도인 5%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의 탈루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추징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에선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차등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으면 다시 거리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업종 내에서도 사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음식 숙박업이라고 해도 큰 호텔과 그다음에 작은 여관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도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동일하게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이에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으면 추가 집회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제2, 제3의 집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본질을 벗어난 것이 많다며 5개의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부터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편,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협상력이 없는 것이 본질이라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싼 정부와 소상인들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소상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기본법 제정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던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소속 일부 병원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의 합의에 파업을 피했습니다. 5일 파업이 예고됐던 고려대 의료원, 광주 기독병원 중 고려대 의료원은 마감 시한인 지난 4일 자정을 넘긴 논의 끝에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했습니다.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도 파업 돌입을 앞두고 합의를 맞춰 모두 정상 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기독병원은 5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파업에 들어갔으며 건양대병원은 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학원가와 대학가에서 흡수가 빠른 이온 음료에 고카페인 음료를 섞어 마시는 이른바 붕붕 드링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잠을 쫓기 위해 마시는 건데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노량진 학원가에 학생들이 몰려 나옵니다. 수험생들이 잠을 쫓으려고 에너지 드링크와 이온 음료를 섞어 만든 일명 붕붕 드링크를 먹고 있습니다.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이제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잠은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대학가 카페에서는 붕붕 드링크를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대학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아예 메뉴로 팔거든요. 건강에 안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닥친 일이 급하니까 일단 발밑에 불이나 끄자라는 심정으로 사 먹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고카페인 음료가 심장에 무리를 줘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에너지 음료를 이렇게 조제해서 붕붕 드링크라는 어떤 음료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카페인 함량 표시량을 좀 확인하고 하루에 한 일정량을 섭취하는 어떤 습관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는 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살 수 있어 붕붕 드링크의 중독 위험성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전국의 지하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수입은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 손실을 누가 떠안을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은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499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인당 수송 원가는 1,441원인데 반해 평균 운임은 942원에 그쳤습니다. 무임승차 손실액은 3,506억 원으로 올해도 비슷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지하철도 적자로 골머리를 앓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대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은 116억 원, 광주는 8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도시철도 무임 손실액은 2,2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수송 수입은 줄어든 반면 만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비율은 꾸준히 늘어난 데다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시설 투자비 부담은 날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차이는 큽니다. 지자체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정부에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지하철은 지역 주민의 한정된 편익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일단 자기네들이 시설 비용을 좀 감당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에 대한 거는 일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 지하철의 경우 2022년까지 4조 원 이상의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손실은 더욱 커지는 상황. 지하철 공사와 정부, 지자체가 더욱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집값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대책에는 최근 당정청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세금 규제 등의 방안이 모두 담길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집값 대책에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과 세금 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최근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가 새로 적용되고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규제도 강화됩니다. 투기 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다주택자에게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자격 제한이 생기며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도 높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2년 거주에서 3년 거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요구로 관심이 높아진 서울 인근 지역 주택 공급 확충 방안도 나옵니다. 일단 도심부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외곽에는 미니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유력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거나 유휴 부지를 찾아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인데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동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일대 등지가 거론됩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계속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그 사정을 살펴봅니다. 네, 경제활동도 안 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쉬는 청년이 지난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은 쓸만한 인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얼마 전 이뤄진 한 조사를 살펴보면 현재 중소기업에 처한 인력난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원 수 300명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 214곳을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 실태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68.7%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벌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던 기업이 46.7%였으니 10년 사이에 22%가 증가한 겁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8%로 금융위기였던 2008년보다 오히려 2.7%가 높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그때보다 더 인력난에 시달린다니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응답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 중 35%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기업에 비해 낮은 직원 연봉 수준을 꼽았는데요.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은 기관에서 대기업 154개, 중소기업 242개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신입 직원 초임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대기업은 평균 4,060만 원, 중소기업은 2,730만 원으로 집계되며 약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수한 인력들이 이왕이면 더 알려지고 연봉이 높은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취업 준비생이 대기업에 합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분야와 적성에 맞는 기업도 있을 텐데 너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복수 응답으로 29.9%는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라고 응답했는데요. 인력난에도 상향 지원을 하는 구직자들로 인해 중소기업에는 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8.5%였는데요. 사무실 환경이나 위치 같은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과 복지 제도가 다양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각각 28%와 27.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력난에 시달리면 직원을 채용할 때나 또 한 뒤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점들이 힘들다고 응답을 했나요? 네,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직원 채용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항목도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36.9%의 응답자가 필요한 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적다고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5%는 채용한 지 얼마 안 돼서 퇴직하는 직원으로 인해 채용 업무가 너무 빈번하다는 답을 했는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의 1년 이내 퇴사율은 32.5%로 9.4%인 대기업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직원을 수시로 다시 뽑아야 하지만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지원하는 경우가 드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15.9%는 전체 지원자 규모 자체가 적다고 응답했고 12.6%는 지원자들의 희망 연봉 수준이 높다고 밝혀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지원하는 경우가 드문 것도 문제지만 겨우 뽑아놓은 직원이 이내 퇴사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회사에 큰 손실일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업종에서 이 같은 인력난을 겪고 있나요? 네, 대부분의 직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었지만 이 영업직에서 22.4%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는 16.3%가 응답한 생산 현장직이었고 3위는 15.6%가 꼽은 판매 및 서비스직이었습니다. 이 밖에는 재무직은 13.6%, 마케팅직은 12.9%, 연구개발직은 12.2%, IT 정보통신직은 10.2% 순이었습니다. 네, 사실 고용플러스에서도 자주 소개했을 정도로 알고 보면 워라밸이나 복지가 좋아서 근무 환경이 대기업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중소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도 모르고 무조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더니 26.6%는 대기업과 연봉 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연봉 차이가 줄여야 일단 지원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8%는 중소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색적인 복지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퇴사율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현재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3.6%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사업적, 재무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과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기업을 많이 알려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0.7%와 9.8%로 무엇보다 대기업과는 차별화된 중소기업만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중소기업에겐 고용참사, 고용절벽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인재참사, 인재절벽이라는 말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 불안정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대기업, 공기업을 선호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만을 담당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 차원의 끊임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계기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 추락한 고용률을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